자, 이어서 바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뻐꾸기 주제 리레이팅, 쏠림에서 균형으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또 담겨질지 궁금한데요. 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자,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쏠림이 좀 완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그러면서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수급 쏠림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이런 정상적인 흐름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신호들을 많이 드리고 전망도 많이 드리고 우리는 그 논리로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이 지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방향대로 지금은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오늘도 그거 연속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7월 FOMC 파월의 발언입니다. 뭐 특별할 게 있었을까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자, 9월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겠다.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서 가겠다. 뭐 결과 보고 그래 뭐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FOMC 성명 내용인데요. FOMC 성명 내용에서는 만장일치로 25bp 인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25에서 5.5로 좀 됐고요. 뭐 특별한 시그널은 없었다. 그리고 CPI에 대해서는 6월에 3% 나왔잖아요. CPI는 환영할 만한 수치지만 추세적인 하락 여부를 알고 싶다. 그런데 전날에 PCE 발표됐는데 PC가 크게 빠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장이 좀 환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수급, 이거 보게 되면 노동시장 수급 정상화 속도는 느리겠지만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 고용은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추세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데이터 디펜던트를 여전히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9월에도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남아있는 8월과 9월에 있는 고용과 CPI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금리는 뭐 FOMC 이후에 보니까 금리는 이제 거의 동결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예요. 보시게 되면 9월에도 아마 동결할 것 같고 저는 계속 동결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한번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7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좀 중요하죠. 보시면 전달에는 110이었는데 110.1이었는데 이번에 11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 침체는 없다. 예. 자, 그런데 요거 보실 때 이게 이제 중위권하고 이제 상위권을 같이 조사를 하는데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같이 이제 믹스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쪽에서 모두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기준이 100이에요. 기준 라인을 정해보면 기준 라인이 여기입니다. 기준 라인이 여기고요. 우리 여기는 언제냐면 과거 우리 그 금융위기 때 있죠. 회색 음영은 경기 침체 국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최악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좀 돌아섰고, 요게는 이제 코로나 때였고요. 하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서고 있다. 자, 7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못 적어주셨는데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아니라 7월 소비 여건 지수라는 겁니다. 여건 지수.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의 소비 기대 지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검정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검정색 선은 현재 상황, 현재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앞으로 소비를 할 것이냐, 소비 기대 지수입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 우리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침체 국면에서 같이 빠졌었고 코로나 때가 좀 여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검정색 선은 현재 이 여건 지수는 100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소비 기대 지수는 80이 기준인데 이쪽은 현재는 좋죠. 근데 앞으로도 소비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좋다는 거예요. 소비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사실 구매가 많아진다는 거고 제품 수요 많아진다라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당연히 임금도 좀 줄어들 것이고 왜냐하면 일자리 많아지니까 이런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자, 요거는 이번 FOMC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FOMC 이전에 주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에 금리 인상이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7월에 발표하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거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경기는 좀 슬로우 다운은 하겠지만 경기 침체는 좀 완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좀 마지막이 그 역시 그러니까 전전 연준 의장인데 그 역시 그렇게 보고 있다 시장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제 한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어질지 이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뭐냐면 요거예요. 요 수치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9월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서 22년 9월 그때 34개국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비교하는 거냐면 1년 전을 비교하자는 거야. 대략 한 1년 전쯤에 가장 피크였죠. 34개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6월인데요. 이번에는 4개국만 올렸습니다. 7월에는 4개국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4개가 4개로 빠졌다. 34개가 4개로 빠졌다.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금리 경로, 미국의 금리 경로가 금리 패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살피던 국가들도 이제는 미국 금리가 거의 이제 최종 금리에 다다랐다라는 걸 보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해 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전략가 마이클 윌슨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틀렸다. 그죠? 마이클 윌슨은 주식시장에다가 메아쿨파라고 제안했습니다. 메아쿨파. 들어봤어요? 혹시 메아쿨파?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니요. 역시 못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는데요. 처음 네. 들어보셨어요? 네. 메아쿨파는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났다고 하는데 뭘 반성한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사과의 의미나 이럴 때 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 봤다는 겁니다. 전략가들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AI 이 붐을 놓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이익에 위협이 될 거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들이 잘못 봤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했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대표적인 전략가 마이클 윌슨, 최근에 가장 비관론적이었던 전략가인데요. 이분 역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좀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2분기 어닝인데요. 이거 잠깐 보시게 되면 이건 뭐냐면 미국 주요 지수 EPS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그랬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느냐, 부합했느냐, 아니면 쇼크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기업 실적들이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쪽이 많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다우존스는 71%가 서프라이즈였고 S&P 500은 81%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나스닥은 60%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0%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중소형 위주의 러셀도 60%가 서프라이즈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익은 좀 돌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우리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시장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년 전이에요. 1년 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그때는 고객 예탁금 막 빠지고 작년에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40조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50조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0조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체크해야 되시는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는 예탁금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증시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면 예금금리, 단기 예금금리가 막 5%씩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시도 안 좋으니까 자금이 빠져서 단기 예금으로 막 몰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만기가 돼가지고 이걸 연장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젠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거고 작년만큼 이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자금은 이쪽으로 빠졌던, 그 다음에 뭐 건설사 회사채나 이쪽으로 좀 빠졌던 것들도 주식시장으로 유턴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탁금이 곧 60조를 저는
올해 하반기에 넘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쏠림이 강했던 시장이었습니다. FOMC도 마무리되었고, 그죠? 자, 9월 21일까지는 FOMC 이 금리에서 다시도 우리는 시장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그리고 매크로 변수인 금리의 제약이 줄어든다면 결국 주가도 기업의 어닝에 수렴해서 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미국 증시도 메가캡 쏠리면서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분산되기 시작을 했고 저평가 종목들이 이제 재평가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쏠림의 분산화를 차근히 준비를 더 하시면서 저는 바닥에서 이제 중장기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와 전망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